동네 발견 이번 순서는요, 우리 동네 초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지진과 지열발전소의 관련성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촉발 지진이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밝혀진 만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폴리뉴스 편집국장이자 이 포항지역사회연구소 사무국장이신 임재현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두 번째 동네 발견에 이렇게 네. 찾아와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우선 이제 지난 2017년에 일어난 포항 지진이 자연 재난이 아니라 이제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정부조사단의 이번 발표의 내용 어떤 건지 좀 더 좀 쉽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예. 지하 4.5km의 파이프 2개를 굴착을 해서 네. 거기에 높은 수압으로 물을 집어넣는데 그 물들이 지하에 있던 진흙과 합쳐져서 아주 강력한 수압으로 그 단층을 건드려서 땅 속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사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새로운 어떤 발견은 아니고 네. 그동안 국내외에서 유발 지인임을 주장해온 학자들이 그 지열발전소가 어떻게 지진을 유발하는지를 그 설명해온 기본적인 모델이 포항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그 네. 추정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이번에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요, 이게 뉴스를 보니까 그 지역 발전소 이제 부지를 지정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 지진이 발생하기까지 네.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게 좀 부족했고 그렇죠. 뭔가 좀 네. 숨긴 것들도 있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네.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네. 네, 가장 큰 거는 63회의 그 유발 지진. 그게 2016년 1월부터 2017년 지진이 발생하기 전 2달 전까지 이미? 땅 속에 계속 고압의 그 물을 주입했는데 그 물을 주입할 동안에 63회의 유발 지진, 그중에 3.1은 보도됐듯이 굉장히 큰 지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뉴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했다는 거, 그게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그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 지하에 물을 쏘아 부으면 그 반대쪽에서 한 500~6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위치에서 뜨거운 물을 다시 뽑아내는 원리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땅 속에서 쏘아 넣을 때는 있었는데 반대쪽으로 빠져나오질 않는 거죠. 물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이제 뽑아내야 터빈을 돌릴 수 있는 건데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더 센 물을 갖다 쏟아부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포항이 연약한 집안이 그 저런 사단이 안 일어나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촉발 지진으로 판명이 되고 나서 네. 이 지진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졌잖아요. 네. 또 포항시장도 이제 이걸 위해서 삭발까지 감행을 했는데 네. 정부조사단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 이 포항시의 행보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아쉬운 점은 없는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요번에 포항시가 지진 원인 조사 발표가 난 다음에 얼마 전 대규모 행사를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행사를 한 목적이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포항 시민들이 이 특별법의 제정에 대해서 이만큼 열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반드시 해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님까지 삭발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과연 이런 그 군중 행사를 하기까지 포항시가 그동안 유발 지진이 이었음이 증명되기 전까지 과연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어떤 시민운동을 정부에 대해서 유발 지진임을 명백하게 검증하라는 그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방조 또는 거의 뭐 어떤 좀 제어를 하려는 어떤 관의 손에 일일이 넣고 통제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 여러 어떤 시민들 전체가 피해자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비판이 나온 거고요. 또 한 개는 여러분들 과연 그 유발 지진임이 드러날 때까지 포항시가 그동안 이거를 그 특별법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모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기사 아마 본 적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 내용이 지금 뭐 어떻다는 어떤 그 이의제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양한 의견을 갖고 지혜를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그 여론을 수렴해서 종합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인재인지 아닌지 자연 지진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불명확한 상태에서 특별법 제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그런 네. 중인을 모은다는 게 네. 가능한 그러니까 분이었나요? 특별법이 예. 아직까지는 그 이제 제정이 된 건 아니죠. 네, 물론 그렇죠. 특별법 안을 네. 지금 이제 정부에다 발의해 놓은 그 예, 상태인데, 예, 네. 근데 그 법안이란 것이 예. 아주 적확한 예. 내용들이 포항 지진의 피해나 예. 그다음에 진실 규명, 책임자 규명을 제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예. 그런 치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촉발 지진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이후에 바로 이게 특별법을 네. 발의가 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게 지난달 22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12일이요. 12일 금요일에 이제 국민청원 2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으로 봤을 때 뭐 다른 사안들이 20만 명 돌파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돌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큰 국민적 그 재난 수준의 이런 사안이 20만 명 돌파가 참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예. 제가 지금 요즘 이제 서울에 가 있는데 네. 서울에 가서 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참 들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포항 사람으로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포항지라는 그 이슈가 너무 포항에만 머물러 있지 않느냐 그건데 사실 그때는 어떤 그 너무 네. 시민들이 이 지진의 충격에 따라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여론을 모아내기에는 시민들이 역부족이한 것도 있죠. 그리고 과연 이런 어떤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그만큼 뭐 여론전을 하고 해서 이거 전국에 알려져야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거는 이렇게 된 데는 예. 어떤 뭐 정치권에 저는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 예. 어떤 포항을 좀 정치적으로 소외하는 것은 아닌가 예. 그런 그런 면도 있고 예.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보상 문제에 너무 치중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국민적인 공감대를 좀 얻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네,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비춰진 것인데 네. 그거는 지금 요번에 발의된 특별 법안의 어떤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그 모델이 뭐냐 하면 세월호 특별법에 그거를 이제 샘플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월호란 것은 이제 보통 다 어떤 희생자들이 죽음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의 과정이 좀 명백하거든요. 해야 되는 것이 명백한데 이거는 좀 다양한 지진한 거는 인적 그다음에 물적 재산 피해 다양하게 담고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비춰진 것은 이제 잘못됐죠. 그거는 네. 어떤 법안도 한계가 좀 있고, 예. 그다음에 포항 시민들도 포항시와 함께 진실 규명, 책임자 규명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초점을 맞췄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 또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재발 방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배상 문제에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책임 규명 그리고 원인 규명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항 시민들이 가장 치중해야 될 것은 특별법안을 얼마나 특별법을 지금 이 원안대로 가긴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권 여당과 함께 이 공동 발의를 통해서 더 어떤 치밀한 내용으로 국회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명분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도 좀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포항시와 이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인 이재민들도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촉발 지진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이거는 정부에 소송을 해야 되는 건이다라고 이제 포항시가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을 또 빚기도 했죠. 앞으로 좀 소송에 참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정부의 보상을 기다려봐야 할지 좀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 그건 이제 저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대로 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흥해읍의 한미 장관 멘션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 거거든요. 그거는 포항시의 그 행정조치가 중앙정부에서는 포항시의 재량권대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포항시가 그 재량권을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한 거고 그 외에 포항시 전체 시민들이 하는 소송은 물론 그분들도 이유는 있겠지만 네. 소송이라는 거는 지식이 없는 그 법률 소비자들이 돈을 주고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같은 상황은 정부가 지금 책임을 지열발전소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법을 통해서 넓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또 빠를 것이고 그리고 저는 특히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네네. 1차 피해 보상 때 그 피해자 지원금 지원할 때 그 실금이 갔는데도 사실 100만 원, 200만 원을 지원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소송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그분들은 좀 정중하게 네. 조금 취하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일단 이 뭐 소송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일단 그 특별법을 봐가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보상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이런 이제 의견을 이제 필요로 하셨는데 네. 그 이제 뭐 사실 진상 규명이라든가 또 보상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 지열 발전소의 그 사후 관리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이렇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주입된 물로 인해서 앞으로 다시 또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그 현장 관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면 현수막 중에도 그게 있죠. 원상복구하라. 근데 그 원상복구하라는 거는 맞지만 그게 영구 폐쇄하기 위해서 독일 스위스의 장크트 갈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지열 시추공에다가 돌과 모래를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큰일 날 일입니다. 스위스 바젤에 보면 그 지금 도심에 지금 그 폐공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폐쇄하더라도 스위스 바젤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그 물 뚜껑을 열어서 압력을 체크하고 거기다 물을 주입하거나 또 빼거나 해서 지하 압력을 조절해서 그걸 미소 진동을 계속 조절하고 있거든요. 네. 포항시도 어떤 그런 선행 사례에 맞게 그렇게 그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예, 예, 예. 네, 사후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네. 또 이제 앞으로 제정될 그 특별법. 예, 특별법에서 뭐 이 피해 보상만큼이나 물론 중요한 만큼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 조사위원회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한 개는 지금 지진이란 것은 피해가 사실 어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지금은 어떤 소파지만 나중에 이게 어떤 비가 스며들고 하면 전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심적인 트라우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단순하게 한꺼번에 다 뭐 일괄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앞으로 그거를 계속 장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반영돼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결특위처럼 지금 만들어지는 그 특위는 반드시 그 내부에서 의결을 거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정부 부처를 거치지 않고 일괄로 통과할 수 있는, 그래야 신속하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장치들을 많이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일단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여야 지도부가 포항을 방문을 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제 전원이 포항 지진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재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김정재 의원은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거기는 어떤 굉장히 시간적인 뭐 한계를 극복하고 한 열흘 만에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 보면 주로 그 배상에 대한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거보다는 저는 거기에다 더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거를 다양한 피해를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건의해 봅니다. 네, 예. 네, 야당은 현재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당은 혹시 어떤 방안을 내놓고 있는지? 예, 여당은 지금 특별법 플러스 추경에 이제 반영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당 내에도 지금 지역에 지금 포항에 당원 협의회도 있고 거기는 보면 그 의결권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네. 네, 그런 내용인데 저는 좀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이게 반드시 어떤 여야가 같이 공동 발의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정쟁위에서 올해 안에 저는 통과되기가 어렵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큰 재난이 있은 이후에 이 좀 분열이 되거나 이렇게 좀 화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화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 포항 시민들이 지역 재건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 한 1년 5개월 동안 포항 지진을 겪고 또 거기에 대응하면서 좀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포항 지진이라는 거는 일제강점 36년, 35년하고 비슷하다. 네. 우리가 한눈을 팔고 또 정신을 안 차렸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고 그다음에 포항 지진 사태를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35년 뒤에 광복을 했고 네. 그다음에 포항 지진의 원인도 규명됐지만 저는 이 포항 시민들이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 조광복처럼 그렇게 외세에서 그저 얻은 독립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비판은 안 받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네. 조상이 될 것이고 우리 후예들이 우리를 평가할 것인데 정말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본 마당에서 네. 시민의 의식을 갖고 이제는 제2의 그 포항 지진이나 또 그와 다른 사례를 겪지 않도록 네.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포항 지역사회 연구소 임재현 사무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